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현지 시간으로 18일 팔레스타인의 회원국 가입을 위한 결의안을 표결에 붙였으나 부결됐습니다. 이날 표결에서는 12개국이 찬성표를 던졌으나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결의안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이 최근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란의 무인기 제조와 철강 자동차 산업을 겨냥한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현지 시간 18일 이란의 무인기 생산을 가능케 한 개인 16명과 기업 2곳을 제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소식입니다. 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를 조정하게 해달라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받아들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의사들은 일제히 수용 불가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단순히 증원 규모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의대 증원의 전면 백지화를 받아들여야만 전공의들이 복귀할 것이란 입장입니다. (10배의) 수익률을 향한 시원한 결정타를 날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의 텐베거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주식 투자자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꿈꿔봤을 법한 텐베거, 바로 10배 이상 상승한 종목을 가리키는 말이죠. 저희 정호의 텐베거가 오늘도 1000% 상승률을 향한 그 여정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장 흐름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금리 인상론이 서서히 고개를 들면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연준 내 실질적 2인자로 불리는 뉴욕 연은 총재는 필요하다면 금리 인상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는데요. 여기에 경제 지표마저 예상보다 강하게 발표가 되면서 이날 국채 수익률은 상승했습니다. 또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상대적으로 낮을 뿐만 아니라 미 중부 지역의 제조업 지수마저 기존 전망보다 빠른 성장세를 보였는데요. 이런 흐름 속에 오늘 우리 시장, 이스라엘이 이란 본토에 대한 보복 공격을 감행했다는 소식에 오전장에서 코스피는 최대 3% 이상, 코스닥은 3.3% 이상의 크게 조정받는 모습 보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380원을 돌파하게 되면서 외국인이 대거 매도로 돌아선 영향으로도 풀이가 되는데요. 과연 지금 이 시각 우리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자세한 증시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네, 현재 코스피 지수 어제 2%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줬는데요. 오늘은 그보다 큰 낙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2.89% 내리면서 2,558선, 이내 2,550선이 무너지면서 향해서 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코스피 시장에서는 3거래일 만에 외국인과 기관이 돌아와줬는데요. 하루 만에 다시 매도세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현재 개인만이 나홀로 1조 원이 넘는 매물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마찬가지로 2.7%가량 강한 반등 보여줬던 코스닥, 오늘은 그보다도 훨씬 강한 낙폭 보여주고 있는데요. 3.5%가량 파란불 켜면서 825선 지나갔습니다. 830선이 무너진 모습이네요.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코스닥 시장을 끌어올린 건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이었는데요. 현재 코스피 시장과 마찬가지로 개인만이 나홀로 매수세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도세 보여주고 있는 오늘 우리 코스닥 시장입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는 우리 시장 속에서 과연 내 포트를 어떻게 꾸려가야 할지 오늘 정말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이런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가 오늘도 종목 상담 창구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전화 023153-2642번이나 문자 샵 0082번 또는 유튜브 댓글로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3가지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방송 중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순차적으로 접수해드리고 있는데요. 늦게 신청 주시면 시간 관계상 진행이 다소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신청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수익률의 구원투수 김선윤 전문가 오늘도 만나봐야겠죠? 옆에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전문가님 오늘 우리 시장 원달러 환율이 반등하자마자 바로 약세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여기에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의 대대적인 보복 공격까지 감행을 하면서 현재 핵시설 지역에서 폭발음이 들렸다라는 제보까지 전해지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 3% 이상 낙폭 보여주고 있네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이게 이스라엘 국민들은 원치 않았던 것 같은데
네, 그냥 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서 이란을 좀 공격했다고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뉴스 기사보다 누구보다 빠르게 그 글을 올려드렸어요. 아침에 글을 보시면은 와 터졌구나 싶어서 바로바로 제일 먼저 아셨을 거예요. 자, 근데 오늘 올라가는 종목들 전일 대비 이제 급등주 보시면 오전 일찍까지 전혀 안 그랬거든요. 네, 갑자기 이제 좀 이따부터 해서 석유, 뭐 한국석유, 흥구석유, 뭐 에너지 관련주들 해가지고 딱 급등 나고 있고 거기에 그 다음 순으로 이제 빅텍이나 이런 애들들 해가지고 스펙코 눈에 들어오네요. 이런 애들로만 시장이 지금 현재 꽉 채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반짝반짝거리죠. 눈에 보이시죠? 와 장난 아닙니다. 네, 참 시장이 완전 이렇게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시장이 움직일지 좀 봐야 되겠지만 우선 현 상황으로서는 그 중동 이슈가 완전 커져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유가도 굉장히 좀 급등을 하고 있는 WTI도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 현재 보여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반면에 이제 중요한 것은 국내 이제 코스피 대형주들의 흐름인데요. 심각합니다. 공격을 이렇게 빨리 6일 만에 삼성전자 급락 중이고요. 하이닉스가 좀 많이 빠지면 6.4%대 현재 급락 중이고요. 많이 빠진 종목 가운데서 두산 같은 경우도요. 뭐 다 터집니다. 9%대 안 터지는 게 없어요. 많이 빠집니다. 그나마 좀 반등을 하는 종목들 보자면 S-오일이나 GS나 정유주 관련된 종목들이 좀 상승이 좀 나오고 방산 쪽으로 좀 상승이 좀 나와주면서 그나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 상승 나오고 풍산 올라가고 현대로템 좀 그나마 덜 빠지는 모습들. 그리고 요오드 관련주로 말씀드리면 핵 그 시설 주변을 쐈다고 하죠. 모르겠어요. 아직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요오드 관련주 중에 대성화금 같은 경우에도 상승을 하는 모습이 포착이 좀 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완전 그 전쟁 분위기 쪽으로 좀 가다 보니까 시장이 좀 흔들립니다. 자, 그나마 조금 뭐 덜 빠지는 종목들은 뭐 이제 뭐 바이오 종목들이 그나마 덜 빠지긴 하지만 그래도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보자면 인버스, 곧버스 같은 경우가 쭉 치고 올라가 버렸습니다. 자, 이번에 사실 일시적인 공포 상황이라고 좀 판단을 해가지고 저도 조정이라 보는데 이 조정 끝난 다음에 시장 바로 올려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좀 말씀드리지만 우선 상황 자체가 만만치만은 않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뉴욕 증시가 우선은 오늘 다가올 새벽에 또 얼마나 흔들릴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고요. 또 다음 주 초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정되면서 시장이 가는 분위기는 이란과 이스라엘 쪽이 조금 잘 정리가 좀 되면서 다시 또 가야 하는 시점을 맞춰본다면은 4월 말. 그래서 본격적인 시장의 반등 포인트를 잡자면 시점을 잡자면 5월은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갑자기 터진 중동발 리스크가 이게 조금 조용해졌다가 갑자기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크게 사고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지는 거니까 일시적인 부분이다 판단하시고 뭐 크게 더 커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차분하게 조금 시장 대응하시면 어떨까? 이 정도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늘은 24절기 중에 6번째 절기, 바로 고구인데요. 봄비가 내려서 곡식을 기름지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 날씨처럼 중동 위기도 그리고 현재 우리 시장도 오늘의 소나기가 무사히 지나가고 더 큰 반등이 나와주길 간절하게 바라봅니다. 네, 그럼 이런 흐름 속에서도 과연 어떤 종목이 새롭게 떠오를지 오늘 상당히 궁금하실 텐데요. 매일 아침 김선유 전문가가 꼽아주시는 장전 관심주 5가지 오늘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파세코, 크리스탈 신소재, 리튬 포어스, SY 그리고 YIK까지 짚어주셨는데요. 오늘과 같이 강한 하락장 속에서도 지금 현재 5종목 중에서 무려 3종목이 시가 대비 최대 5% 이상 움직여졌습니다. 우선 오늘 장전에 짚어주신 리튬 포어스와 YIK가 각각 시초가 대비 5% 이상 급등 나와줬고요. 또 크리스탈 신소재는 시가 대비 최대 18%의 슈팅이 나와줬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을 고려했을 때 상당히 좀 놀라운 성적이 아닐까 싶은데요. 전문가님, 오늘은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을 추가로 살펴볼까요? 네, 오늘은 별로 그렇게 성적이 좋지는 않아요. 오늘은 보면 한 종목 크리스탈 신소재가 좀 제가 주목해서 올려드렸고 나머지 사실 4종목은 그 종목 보시면 아시지만 오르는 종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은 오늘 시장이 좀 불안해가지고 저도 아침에 종목을 평상시 드렸던 종목이랑 오늘 종목이 좀 다르다고 느껴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제 장전 종목 보시는 분들 딱 느끼셨던 거는 오늘은 종목이
평상시 대비해서는 막 움직이는 종목을 안 좋네라고 느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시장이 좀 불안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금요일이 또 오늘 깨질 수도 있기 때문에 어제 너무 많이 올라서 오늘 좀 빠질 거라 봤거든요. 근데 이게 중동발 리스크가 터져버리니까 더 빠져버리는데 어찌됐든 좀 방어적 전략을 취했어요. 근데 이제 지난 이제 며칠 전에 드렸었던 이제 한컴 라이프케어 같은 경우가 이게 M&A 이슈, 매각 이슈로 제가 드렸었는데요. 이게 오늘 또 급등이 좀 나오는 모습이라 이쁜 차트의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상승을 준 모습이 좀 포착이 좀 됐고요. 자, 그다음 보면은 크리스탈 신소재는 오늘 좀 드렸는데요. 시가 대비해서 약 한 10% 정도의 고가까지 올라간 그런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역시나 다시 또 시장의 영향을 좀 받으면서 깨지는 모습이었습니다. 크리스탈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이슈 자체가요. 감사보고서 적정 이슈 때문에 장초반전 급등이 좀 나왔다가 빠졌는데요. 뭐 일시적인 이슈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로 끝나지 않을까 좀 판단을 하니까 참고하시고 이게 중동발 리스크가 이제 커지게 되면은 마지막으로 제주은행 말씀을 드릴 건데 제주은행이 또 장중에 거의 4%까지 급등이 나왔다 빠졌거든요. 근데 제주은행은 제가 며칠 전에 드리면서 눈여겨봤던 게 뭐였냐면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이 자리, 고점 자리를 돌파하면서 여기서 슈팅하고 갈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올라갈 수가 있다. 이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드리고 나서 움직임이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상승이 나왔는데 이게 중동발 리스크가 커져버리게 되면은 유가 급등 나오고 있잖아요. 유가 상황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안 잡혀, 인플레가 안 잡히기 때문에 금리 인하 시점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려워지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이 미국 편인데 뭐 바이든 편인지 트럼프 편인지 모르겠어. 근데 트럼프 편인 것 같아 왠지. 예. 그래서 아마 이렇게 행동을 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올해 금리 인하가 지금 3차례에서 2차례 갔다가 1차례까지 줄어들었잖아요. 근데 이것도 없어질까 봐 걱정스러워요. 바이든 입장은 무조건 금리 인하를 해줘야 되거든요. 트럼프는 사실 이 중동도 시끄럽고 이렇게 더 시끄러우면 좋아져요. 표심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혹여나 이스라엘 쪽과 트럼프 쪽과의 뭔가 얘기가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우선 뭐 제주은행 입장에서는 은행주 입장에서 이런 회사 입장에서는 나름 뭐 금리 인하 이슈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이익은 더 나니까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이 좀 괜찮게 나오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시장 자체가 정말 쉽지가 않고요. 조금은 안정되고 있긴 한데 오후장 들어서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선은 지금은 조금 답답하지만 CNN 뉴스나 외국 뉴스들 뭐 살펴보시면서 시장 파악을 좀 하시면서 대응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국내에 혹시라도 저 외국계 뉴스들이 빠르게 저도 접하게 된다면은 글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그 1000명 이벤트를 했었는데 2000명이 지금 코앞이거든요. 그래서 2000명 이벤트를 다시 아마 제가 다음 주에 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할 것 같은데요. 아마 제가 1000명 이벤트 때는 치킨 드리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1000명 이벤트보다 2배 더 선물 많이 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 하고 제가 다음 주엔 더 자세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관심 종목까지 살펴봤는데요. 여러분의 구원 투수시죠. 저희 김선윤 전문가의 장정 관심주는 매일 아침 개장 전부터 공개가 되니까요. 이렇게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도 급등하는 3점짜리 슛, 급등 종목들을 매일매일 캐치하시기 바랍니다. 또 아직도 투자 고민으로 가득한 여러분이라면 지금 바로 종목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되시는데요.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전화는 02-3153-2642번이나 문자 샵 0082번 또는 유튜브 댓글로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상담은 저희가 들어온 순서대로 접수해드리고 있고요. 늦게 신청을 주시면 시간 관계상 진행이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종목명과 매수가,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저희는 텐베거를 향해 달려가는 종목들이죠. 김선윤 전문가의 보물 수익률 베스트 탑 10, 지금 바로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익률 베스트 탑 10 만나보고 왔는데요. 저희 수익률을 보니까 현재 불과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고공행진을 했던 이 반도체 대장주들이 오늘 특히 크게 흔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소 우려되는 마음이 커지는데요. 지금부터는 앞서 만나본 종목 중에서 저희가 특징주를 꼽아서 자세하게 분석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종목이 준비돼 있을까요? 네, 자 오늘 우선 삼성부터 현대차 이렇게 기아부터 쭉 한 시간에 말씀드려볼게요. 상황이 상황인지라 다시 한번 체크해드릴게요. 자, 삼성 같은 경우 바닥을 좀 확인되면서 가는 듯 했어요. 어제도 그랬고요. 하이닉스 마찬가지로 올려놓는 모습이었는데 이렇게 빨리 또 이스라엘 쪽의 국민들은 원치 않았던 상황을 이게 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쪽이 이란을 공격하는 그림이 나와주면서요. 쫙쫙 좀 흔들려 버리는 좀 그런 상황이 좀 발생을 했어요. 자, 아무래도 이 영향은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바닥을 확인하는 모습을 우리가 체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오늘 보시면은 60일선 라인까지 해서 깨졌다가 그리고 나서 다시 반등이 나오는 그런 그림이에요. 주가 포지션 자체에서 봤을 때 우선은 추세 하락이 더 나올 수 있는 그림이 형성됐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지켜둬야 될 라인 자체로는 여기 라인 횡보세가 잠깐 있었기 때문에 여기 보고서 어제 좀 반등이 나오면서 이슈몰이 좀 했었는데 이게 지금 상황상 보면은 중동 전쟁 확전 이슈로 가다 보니까 다시 전저점 테스트가 나올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76,000원대인데요. 최악인 경우 73,000원대 다시 한번 열릴 수도 있고요. 상황상 구조상 차트 흐름으로 보자면은 라인 잡아드리자면은 많이 빠질 경우 74,000원짜리가 되는데 74,000원짜리 깨면서부터는 거기 자리부터는 다시 매수 자리예요. 그래서 혹여나 삼성전자를 노리셨던 분이 계신다면 74,000원짜리 보셔야 됩니다. 거기 이탈 때부터.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뉴욕 증시 흐름이 어떻게 될지 봐야겠지만 뉴욕 증시가 생각보다 안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반등이 나올 수도 있어서 아마 다음 주 월요일에 바로 치고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자리가 우선은 오후장의 방향성이 어떻게 잡힐지부터가 가장 우선적으로 봐야 되는 자리가 아닌가 싶으니까 그 포지션 참고하시면 되고, 그리고 SK하이닉스도 오늘 보면은 6%대 급락 포인트예요. 어제 빠지면서 출발했는데 21선 위로 안착을 시켜놨거든요. 그러면서 한 번 더 움직임을 좀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늘 그냥 다 같이 터지는 그림이에요. 단기 포트 차트 포지션에서 보자면 여기 라인은 형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자리가 나름의 1차 지지선으로 작용되면서 라인이 잡히는데 여기 자리도 잡혀요. 강조드린 자리 있죠. 한번 이제 올려치고 난 다음에 조정이 나올 때 어디가 바닥인가에 대한 고민을 항상 하잖아요. 올려치고 나면은. 여기 자리 걸리죠? 이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자리가 맞긴 맞는데 깰 경우에는 다시 이 전저점 테스트가 한번 있는 거고, 그 다음으로는 여기 라인으로 열려 있긴 한데 여기는 안 올 것 같긴 하고요. 최악인 경우는 여기입니다. 15만 5천 원짜리. 근데 오늘 우선은 여기 고점의 저항선 라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돌려 세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오후장 봐야 되고 뉴욕 증시 흐름 봐야 돼요. 오늘은 어떻게 결정 내리기가 굉장히 좀 어려워요. 그래서 우선 오늘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지켜보셔야 되고요. 오후장에 말아 올려지던가 아니면은 다가올 새벽 뉴욕 증시 흐름 보고 나서 월요일 날 빠른 대처가 안전할 겁니다. 그래서 우선 상황들은 쉽지 않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그다음에 현기차는 오히려 좀 나은 모습이에요. 현대차, 기아가 이제 특히나 이제 어제 빠질 때도 시장 올라갈 때도 어제 올라갈 때도 빠졌잖아요. 그래서 아쉽긴 하지만 라인을 지키면서 버티는 모습이거든요. 오히려 현대차, 기아는 그냥 뭐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안정적이다, 오히려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기아 같은 경우도 오늘 살짝 좀 빠지는 모습이지만 오히려 매수하기도 괜찮지 않나 싶을 정도의 조금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나 기아 같은 경우는 그냥 별일 없다. 별일 없어요. 무슨 일 있냐? 없어요. 얘들은 아무 일도 없는 느낌이에요. 그냥 기다리시면 당연히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구조상이 나오니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삼성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어떻게 올라가는지 체크하고 대응을 다시 하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 터졌습니다. 그렇죠? 불가항력적인 일이 터졌으니까 차분하게 조금 대응하시고요. 너무 심려치 마시고 오늘 종목들을 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김선유 전문가의 텐베거 종목 어제와 동일하게 살펴봤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차 그리고 기아까지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언제 어디서 팔아야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희 지금도 상담 창구는 활짝 열려 있는데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02-3153-264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문자 샵 0082번 또는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도 저희가 신청받고 있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보유 비중까지 3가지만 보내주시면 되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신청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는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고민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저희 정오의 텐베거가 오늘도 열심히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에 앞서서요. 저희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는데요. 상담 시에 수집된 여러분의 정보는 절대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으니까요. 이 부분 안심해 주시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첫 번째 종목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워닝 머트리얼즈 보내주셨는데요. 매수가가 38,000원, 보유 비중은 10% 싣고 있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매수가를 보니까요. 지난 4월 초에 삼성전자의 오스틴 테일러 공장에 특수가스를 공급한다는 이 모멘텀이 나왔을 때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때 좀 진입을 하신 것 같은데 그 이후로 매도 타이밍을 놓친 것 같네요. 지금 이 시각 34,500원 선 지나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걱정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떤 처방 내려주실까요? 네, 차트 볼게요. 매수하신 가격대가 38,000원이세요. 비중은 10%시고 항상 그렇지만 전고점으로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잖아요. 근데 워닝 머티리얼 차트를 보면은 이게 큰 차트이긴 하고 거의 10년치 차트이긴 한데 눈에 딱딱딱딱 띄는 그런 구간들이 5구간이나 있어요. 대여섯 구간이나 할 수도 있겠네. 큰 굵직굵직하게 보자면은 이번에 빼고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전고점이란 자리를 강하게 뚫으면서 가면 좋긴 한데 이렇게 한번 가려다가 말았거든요. 결국에는 뚫지 못하고 꺾여서요. 사실 매수하기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가 약간 조금 바늘처럼 올라오는 자리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 자리가 발생했던 구간 자체가요. 한 38,000원대부터 해서 한 4만 원대 구간이 굉장히 위험했던 자리예요. 그래서 사실 이 가격대 근처로 가면 갈수록 매수 대응은 가능한 한 하면 안 돼요, 원래. 우리 개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들어가셨던 게 좀 아쉽긴 하고요. 만약에 들어가셨다면 언제 들어가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예를 들면 4월 1일이었다면은 올려 급등 나올 때 빠르게 치고 나오셨어야 돼요. 저도 이제 그 매일 아침마다 급등주 체크를 하면서 추천을 드리지만 항상 급등이 나올 때 전고점 자리에 이런 식으로 고점의 영역이 형성돼 있는 그런 종목인 경우는 가능한 한 배제해요. 잘 안 하고 어느 때 주로 하냐면 저도 이제 방송 종목도 그러하고 하지만 그 글 올려드리는 종목 보시면은 이렇게 급등 나올 때나 이렇게 급등 나올 때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갭이 있을 때 제가 따라 들어가거든요. 그 종목들을 많이 해요. 근데 오늘 종목은 시장이 좀 불안해가지고 좀 방어적으로 안 가는 종목들로 좀 했어요. 좀 움직임이 둔하지만 이슈가 좀 있어서 살짝이나마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로 오늘 사실 장전 종목이 나갔거든요. 그거는 적중을 했는데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을지 몰랐죠. 그래서 우선은 좀 아쉽긴 하지만 여기서 매수 대응하시고 다시 올라가야 되는데 우선 당장은 단기적으로는 얘가 쉽지는 않지만 기다리시면 올라와요. 무조건 올라와요. 그리고 다행인 게 완전 끝자락은 아니라 다행이고 시장 영향 때문에 이제 빠지는 거라서 바로 반등은 있을 거예요. 바로 반등. 사실 워닝 머티리얼즈도 그렇고 워닝 Q&C도 그렇고 IPS도 그렇고 제가 주로 이제 요즘에 봤던 종목 중에 하나인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등 나오면 무조건 얘는 어디 전고점 흐름은 넘어갈 수밖에 없다. 이런 전고점을 넘어가는 그림들. 그거를 사실 예측하면서 대응을 했던 종목이고 워닝 IPS도 상담을 여러 번 했던 종목이고요. 워닝 머티리얼도 마찬가지 상황. 그래서 전고점 요 자리에 있는데 여기 넘어가는 그림이 원래 나와야 되는데 맞고 떨어진 건 좀 아쉽죠. 시장이 안 좋다 보니 그랬던 거라. 그래서 다시 갈 겁니다. 근데 이번에 올라가면은 이번 조정 거치고 다시 가잖아요. 그러면 4만 원대 이상은 다시 갈 거예요. 여기서 이제 고민이 되시는 거예요. 수익을 얼마나 낼지에 대한 고민이에요. 저는 기다리고 있으면은 이 이전부터 나왔었던 이 고점 자리 있죠. 여기 큰 자리들을 넘어가면서 5만 원대까지 쭉 가는 그림은 볼 수 있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저는. 근데 시간은 좀 걸리지 않을까 싶긴 해요.
5번째 도전이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올라가면은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대응하고 싶으시다면 한 38,000원 정도 이상 올라가면 4만 원 근처 가면은 그냥 정리하고 나오시는 게 맞아요. 예, 그래서 우선은 손실은 안 나실 거니까 좀 더 버텨보시다가 대응 잘 하시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네이버 보내주셨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현재 매수가가 19만 원이고요. 보유 비중이 10%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최근에 진입을 하셨다면 아마 4월 초쯤에 진입을 하셨다가 현재 주가가 4월 4일 날 고점을 찍고 계속해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18만 600원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어떤 처방이 필요할까요? 예, 네이버는요. 걱정하실 게 전혀 없어요. 그냥 지금은 4월 들어서 시장 자체가 좀 흔들리다 보니까 같이 영향을 받고 좀 빠진 거예요. 네이버 웹툰 이슈 자체가 6월에 있다고요. 거기 맞춰가지고 주가가 같이 갈 거고 제가 이 말씀 드렸잖아요. 네이버 추천도 제가 드렸잖아요. 네이버는 웹툰 이슈 보고 대응하시려면 네이버 대응하시되 크게 좀 종목 좋아하신다면 네이버 하시고 그다음 좀 가볍게 대응하시려면 Y랩을 하시면 됩니다라고 이 종목을 제가 3월 말부터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쭈루루로 계속 움직이다가 약간 빠지긴 했죠. 잘 버티다가 빠졌거든요. 네이버도요. 현 구간대에 있어서 나쁜 건 전혀 아니에요. 지금 거의 뭐 라인 보자면 또 깨고 내려가는 거 아니야. 이 라인들 이런 걱정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절대 아닙니다. 바닥 확인되면서 다시 올라갈 거예요. 네. 다시 갑니다. 무조건 다시 가요. 이슈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오늘도 좀 이따 AS 해드릴 거지만 다음 주에는 뭐 범죄도시 4 영화 개봉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시장 안 좋아도요. CJ, CGV나 뭐 콘텐츠리 중앙 같은 경우가 상승 흐름이 나와줘요. 이것도 가요. 다시 가요. 잘 홀딩하세요. 19만 원대인데 이걸 목표가 자체를요. 한 21, 22 이상 보셔야 돼요. 갑자기 쭉 따라 올라가는 그림, 이런 그림 나올 거예요. 이런 그림 예측해 보시면 돼요. 이런 그림이나 이런 그림. 네. 순식간에 촥촥촥 튀고 갈 테니까 한 21, 2만 원대 가면은 그때 정리하시는 생각하세요. 아셨죠? 지금 꼭 홀딩하셔야 됩니다. 말씀드릴게요. 네, 이어서 현재 지금 시장이 많이 조정을 받고 있다 보니까요. 많은 분들께서 불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아직까지도 종목 상담 창구 활짝 열어놨는데요. 전화 023153-2642번이나 문자 샵 0082번 또는 유튜브 댓글로도 아주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종목명과 매수가,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여러분의 고민을 말끔히 해소해드릴 테니까요.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바로 금양이고요. 네, 오랜만에 들어온 종목이네요. 매수가는 12만 3,100원, 보유 비중은 다소 높습니다. 52% 싣고 계시는데요. 전문가님, 현재 이런 경우에는 어떤 전략 가져가면 좋을까요? 12만 3,100원이시면 이번에 한번 좀 그 3월 달에 그러니까 2월 말부터 해서 3월 한 중순까지 해서 2차전지주들이 한번 싹 상승이 나왔어요. 거기에 맞춰서 따라 들어가셨지 않나 싶기도 한데 그리고 시장 전체가 또 2차전지주들은 거의 3월 말부터 해서 다 깨져 내려갔어요. 쭉 깨져 내려갔거든요. 그 금양도 같이 다 내려갈 수밖에 없죠. 이슈가 됐던 것이 이제 엔솔 실적발, 뭐 어닝 쇼크 이슈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2차전지주들의 실적 자체가 죄송합니다. 안 좋다는 것 때문에 깨고 내려갔거든요. 근데 여기서부터 어느 순간부터 반등이 나올지가 사실 중요하긴 해요. 근데 저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2차전지주들은 1분기에는 답이 없어요. 2분기 때도 그나마 조금 실적을 가지고 기대해 보겠지만은 2분기 실적도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러면 3분기, 4분기 보라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하반기 때 보셔야 되는데 그때까지 해서 우선 종목이 막 크게 하락은 제한적일 거예요. 어느 정도 전저점 자리들을 지켜보는 모습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많이 밀리면은 한 8만 원대 정도까지 내려올 수 있겠지만서도 그렇게까지 내려올 것 같지는 않고 이렇게 있다가 올랐다 빠지는 모습들을 좀 반복적으로 보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때처럼 이런 날처럼 이런 때처럼 계속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또 갑자기 급등이 좀 나오면서 매수가 근처까지 갈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만약에 한 다음 달 안에 온다면 무조건 정리해 주세요. 정리하시고 하반기 보세요. 하반기. 그러니까 지금은 삼성이나 뭐 하이닉스나 IT 관련 중형주급 있죠. 뭐 소형주 마찬가지지만 AI 관련 반도체 IT 다 섞어가지고 이쪽 AI 분야 자체가 상반기에는 무조건 다시 가요. 네. 그래서 그쪽으로 옮기셔야 돼요. 2차 전지는 나쁘다는 게 아니라 지금 타이밍이 아니에요. 하반기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쉬시고
올라오면 정리하시고 IT 쪽으로 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 바로 삼화전기 들어와 있는데요. 매수가가 37,060원, 보유 비중이 10% 싣고 있고요. 21년 하반기에 매수하셨다고 합니다. 현재 지금 흐름 보니까요. 현재 수익 구간이시긴 하신데 마음이 한편으로는 좀 쓰라리실 것 같아요. 4월 12일에 최고 34,700원까지 고점을 찍었다가 현재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주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코멘트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하다고 하세요. 전문가님,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앞으로의 전망이라 37,000원, 37,000원이신데 이 고점이 44,000원이시고 매수하신 지 좀 되셨고 이게요. 차트 보시면 자,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강조드리지만 제발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께 단 하나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한 개는 말씀드릴게요. 매수를 어디서 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바닥에서 이런 식으로 여기나 여기나 이런 자리에서 매수 대응을 만약에 하시잖아요. 응? 하잖아요. 이런 데서 매수를 우리가 하잖아. 그렇죠? 하다가 특히나 이럴 때 전고점 자리의 돌파 이런 흐름들이 있죠. 이런 자리가 오면 네? 또 여기에 요 위에 자리 뭔가 정말 바늘처럼 솟구치잖아요. 이런 자리가 보이기 시작하면 일단 파세요. 좀 팔아요. 지금 개인 투자분들 중에 이거 열에 9명은 요 위에서부터 대응 안 돼요. 대응 못 해요. 못 한다고요. 열에 8명이라 치고 열에 더 적을 수도 있는데 열에 1명은 뭐냐면 운 좋게 대응하는 거지 그냥 운인 거지 대응 안 돼요.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매수하신 가격대도 이전에 보시면은 언제 하셨는지 2021년 아까 다 고점에 따라 들어가셨잖아요. 여기서. 그럼 올라오면은 정리를 하셨어야죠.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전고점 자리가 오면은 그냥 그 자리 자체를 저항선이라고 다 생각해요. 예, 저항선. 그리고 나서 뚫고 올라가면은 신고가로 봐야 되는데 저기 멀리 또 있어요. 여기가 있다 보니까 너무 저항선이 골이 깊고 거꾸로 높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치고 가면 좋은데 또 시장이 또 안 좋게 최근에 흘러가다 보니까 가질 또 못하는 거예요. 이슈받아 좋긴 한데 좋아요. 이슈받아서 좀 좋긴 한데 예. 이번에 이제 뭐 전력 이슈나 뭐 이것저것 다 맞춰가지고 AI 뭐 전력이나 데이터 센터 이슈 다 맞춰가지고 좋긴 하지만 많이 올라왔죠 사실. 바닥부터 해가지고 많이 갔어요. 그래서 이거는 시장이 안 좋아서 오늘 빠진 게 좀 있긴 한데요. 혹시라도 반등이 나오면 그만 욕심 내시고 나오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아마 현재 조금만 올라가면 또 매수가 위로 가서 이게 또 더 갈까 말까 고민하실 것 같은데 아니,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정리하세요. 고생하셨잖아요. 지금부터 수익이 더 날지 여부는 현재 차트에서는 답이 안 나와요. 이 아래에서나 뭐 전고점 보고 판단할 수가 있겠는데 지금은 이 고점에서 전고점밖에 없는 상황에서의 판단은 안 돼요. 지금부터는 진짜 수급이 크게 불면서 가야 되거든요. 거래량 자체가요. 지금 상황들을 이겨내면서 가려면 보시면 여기 누가 매집하면서 들어왔다가도 이제 하는데 보시면 최근 들어 정리한 흔적이 좀 있어요. 그럼 최소한 거래량이 이 종목은요. 300만 주 이상 터져야 돼요. 300만 주 이상 큰 거래량 나와주면서 이게 가야지 이게 다시 반등이 나오면서 수익으로 가지 쉽지 않아요. 냉정하게 판단하세요. 생각하셨던 그대로 원래 뭐였어요? 매수가 오면 정리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기다렸잖아요. 맞잖아요. 정확하게 판단하세요. 그 판단 자체를 흐리지 마세요. 고점이잖아요. 저 멀리까지 다 고점이잖아요. 더 갈 거란 주식은 기대를 갖는 순간 안 돼요. 예? 깨졌어? 미안해요. 예? 안 된다고. 아셨죠? 좀만 올라오면 정리하세요. 네.
네, 저희 이렇게 상담 또 한번 저희 전략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상담 신청할 수 있느냐? 아주 방법은 간단한데요. 023153-2642번이나 문자 샵 0082번으로도 가능하시고요. 저희 실시간 유튜브 댓글로도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신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도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 종목,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바로 모비데이즈 보내주셨습니다. 매수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1,340원에 보유 비중도 40%로 높으신데요. 매수가를 보니까 최근 들어가신 종목은 아닌 것 같고요. 작년 7월 고점 당시에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각 539원에 거래 중이고요. 거의 60%에 가까운 손실을 보고 계신데요. 코멘트가 달려 있습니다. 손절 생각 중인데 얼마까지 올라갈까요? 전문가님, 얼마까지 올라갈까요? 1,300원대세요? 1,300원대시면 진짜 오래됐는데 언제 사셨다고 이 종목을 궁금하긴 한데 1,300원 라인이요. 보면 설마 작년은 아니시겠죠? 그렇죠? 작년에 7월 아니면 또 2월 아니면 또 11월 이렇게 있는데 그 전에도 있을 수 있긴 한데 언젠진 제가 지금 모르겠는데 이거 종목 보시면요 최근에 이제 돌리거든요. 그러니까 파시면 안 돼요. 우선은 손도 대지 마세요. 손절은 무슨 손절이야. 손도 대지 마세요. 손도 대지 마시고 가만히 놔두세요. 가만히 놔두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를 좀 보시면 되는데요. 회사의 이제 뭐 몇 가지 상황들을 조금 이전부터 해가지고 살펴보자면 주가를 조금 올려야 되는 이슈들 자체를 회사가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작년 7월 3일 날 유상증자를 했는데 3자 배정이었어요. 들어왔는데 이게 90억 가량이 들어왔거든요. 네, 90억까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가를 조금 이제 다시 펌핑 시키려는 의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다시 상승을 줄 건데 잠깐만요. 종목이 맞나? 맞는데 얘들이 주식 병합 결정을 했군요. 500원으로 합쳐놨었네요. 요 포인트도 있고 뭔가 회사가 주가를 올리기 위한 포지션을 취하는 게 약간은 보이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정리하실 건 아닌 것 같아요. 절대 아니고요. 매출 구조 자체가 조금 이거 일정 실업이네. 잠시만요. 모비데이즈 보죠. 매출 구조 보시면 재밌게 돌아갈 것 같은데 이거 뭔지 알겠다. 자, 보세요. 잘 보세요. 자, 모비데이즈가 20년대 매출이 이런 식으로다가 갑자기 작년에 매출이 뛰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익은 이렇게 낮잖아요. 근데 작년에 이익을 적자를 냈어요. 그렇죠? 이거 다 떨어낸 거예요. 떨어낸 거야. 떨어낸다고 표현을 하는데 안 좋은 거를 그냥 다 소각시켜 버린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주가의 방향성과 회사의 좋은 모습만을 보이기 위해 주가를 반등시키기 위해서 떨어낸 거예요. 떨어낸 거. 그걸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차트 상황도 보면 완전 밀어내다가 최근에 보면요. 여기 거래량이랑 동반해서 잠깐 보시면 확대를 좀 더 해볼게요. 최근 들어 보면은 이때는 사실 한번 올렸다가 털고 나갔어요. 이건 아니고요. 이것도 털고 나갔어요. 요거 안 털고 나갔는데. 단기 패턴으로 보더라도 바닥은 잡고서 다시 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여기에서 이게 지금 시총이 얼마죠? 잠시만요. 시총이 900억이에요. 어제 기준으로 929억. 뭔가 이슈를 만들어내면은 주가가 갈 것 같은데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좀 알아보면 좋겠는데. 자, 우선은 종목은 바닥이에요. 건들면 안 돼요. 건들면 안 되고 낌새가 좀 보여요. 그래서 올려치게 되면은 1차로 반등 나오는 건 750원 돌파, 800원대 돌파가 중요하겠지만 거기는 저는 갈 것 같고요. 거기 이겨내면 다음에 매수가 근처까지 가요. 시간은 좀 걸려요. 시간은 좀 걸릴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회사가
뭔가 올해 꿍꿍이가 있어요. 꿍꿍이가 올해 있어요. 올해 뭔가 있어요. 올해. 주가가 펌핑되면서 가면 제 예상은 그냥 제가 많이 보고 많이 급등하기 전에 종목들이랑 비슷한 느낌이라 이 공간 메꾸면서 우선은 가는 게 첫 번째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바로는 아니겠지만 시간이 좀 걸려도 다시 이 매수하신 가격대 근처까지는 올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40%라는 비중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가능하시다면 조정이 나온다면 매수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올해 안으로 이 종목 끝낼 생각하시고 대응하셔야 돼요. 네. 단가를 가능한 한 낮추셔야 돼요. 떨어질 때마다. 아셨죠?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까먹지 마세요. 제가 얘기했어요. 저 김선윤이에요. 제가 얘기했어요. 이 정도까지 말씀드렸으면 가져가세요. 아셨죠? 네, 이렇게 해드릴게요. 네, 아쉽지만 저희 시간 관계상 오늘의 종목 상담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이어서 텐베거 메이킹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성공을 향한 추월 차선 텐베거 메이킹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먼저 이전에 소개드린 종목들에 한해서 AS 해보는 시간 먼저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AS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HLB랑 영화 좀 봐드릴게요. 자, 우선은 그 HLB는 제가 매수하기 좋은 시점인 것 같아요 라고 말씀 계속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뭐 계속 그냥 말씀드릴게요. 방송 오늘 보시는 분들이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장이 빠져가지고. 26일 날 이때 매도 사인 드렸어요.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네, 기록이 있습니다. 글도 올려드렸고요. 계속 조심하시라 말씀드렸다가 여기서부터예요. 네, 사야 될 것 같아요 하고 매도 사인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나서 이 상황인데 5월 26일 픽스예요.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HLB 많이 들고 계시죠? 5월 26일까지니까 다음 달 한 초중순까지의 기다림은 필요하고 혹여나 급반등 나오면은 그냥 바로 뭐 한다? 우리는 판다.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잘 먹고 나왔지만 여기서 한 번 더 노려보면서 급등 나오면 뭐 한다? 우리는 네, 하루 이틀 좀 보다가 판다. 그때 가서 말씀드릴 테니까 일단은 홀딩입니다. 홀딩이거나 매수하시거나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4월 24일 날 영화 개봉을 합니다. 네, 저도 꼭 보러 갈 거예요. 저는 1편, 2편, 3편을 다 영화관에서 봤는데 4편도 볼 겁니다. 홍보는 아닙니다. 절대 홍보 아닙니다. 홍보 아니고요. 범죄도 지포인데 콘텐츠리 중앙이 이제 배급사 이슈가 있다 보니까 홍보 아닙니다. 홍보 아니고요. 네, 여기서부터 반등이 좀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시장 빠져도 반등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항상 그랬지만은 다음 주 수요일인가 개봉일 것 같아서 아마 다음 주 월화 중에 한번 뛰지 않을까. 그리고 첫날 개봉 그 관객 수 이슈도 받을 수도 있어서 우선 다음 주 초의 상황 보고 정리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급반등이 있을 수 있으니까. 시장이 안 좋아도 어쨌든 그 영화 이슈 때문에 잘 버티고 있는 거 참고하시면 되고 그 다음 또 오면은 그 CJ, CGV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안 빠지거든요. 요즘에 그 파묘, 서울의 봄 이슈부터 해가지고요. 천만 영화들이 그냥 계속 생겨요. 당연히 범죄도시 포도 지금 볼 영화가 없어요. 천만 영화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파묘가 너무 재밌었기 때문에, 저 재밌게 봤거든요. 재밌었기 때문에 범죄도시 포도 연달아서 사람들 기대감이 좀 생길 거예요. 영화관도 오랜만에 가니까 또 좋기도 했었고. 그래서 CJ, CGV도 살짝 돌리고 있어요. 올해는 영화 관련주도 실적이 다 괜찮을 거라서 잘 지켜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특별하게 문제되는 건 전혀 없으니까 영화 관련주 홀딩하시고 유커들이 또 대거 방문을 5월 달에 노동절 이슈가 있으니까 그 관련주도 같이 보시면 어떨까 싶으니까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AS 종목 저희 HLB, 콘텐츠리 중앙 그리고 CJ, CGV까지 세 가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텐베거 메이킹 시작해 봐야겠죠. 오늘 오후장에서 과연 어떤 전략을 짜보고 또 어떤 종목에 새롭게 주목해 볼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설계해 주실 텐데요. 전문가님, 우선 오늘 오후장 마감 전략 참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도 보면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그저께도 말씀드렸던 대로 그냥 바닥에 네, 연장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닥을 확인하는 연장선이에요. 그래서 매수하기에 전혀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코스피도 보시면은 지금 11시 거의 기점으로 해서 돌려 세우고 있어요.
오늘 아마 저녁에 그 뉴욕 증시가 생각보다 괜찮을 거예요. 괜찮을 건데 월요일 날 국내 증시의 반등이 뜨뜻미지근해서 좀 기분이 별로일 거예요. 월요일까지 예측해 드릴게요. 약간 그런 상황이 올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래서 조금 뭐 아쉽기는 하지만 우선 오후장에 상당 부분 회복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거기에 맞춰서 종목들도 만약에 사시게 된다면 오늘 자리나 월요일 자리가 완전 끝바닥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기 자리에서요. 그래서 차분하게 시장 대응하시고 걱정보다는 지금부터 정말 기대 갖고 보시는 거 맞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오늘 종목은 엔터주 가운데서 SM을 좀 가지고 나왔는데 SM 중에서 이제 가장 요즘에 핫한 저는 이제 소녀시대 때 이제 잘 알지만 요즘에 에스파잖아요. 에스파가 지금 다시 데뷔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스파 데뷔 통해서 좀 이슈가 조금 될 것 같고 아이돌 원탑이라고 하죠. 여자 아이돌 중에선 카리나가 있는 그룹인데 어찌됐든 그다음에 NCT 이슈도 같이 있고 그리고 SM이 유일하게 괜찮은 게요. 그 25년까지 재계약 이슈가 없어요. 이게 좀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실적의 불안감 자체가 없는 상황이에요. 엔터주들이 좀 많이 힘든 모습이었지만 다시 바닥을 좀 확인할 수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추세상으로 보건대도 22년부터 해서 크게 좀 바닥을 좀 다지면서 있는 모습들 이런 그림도 포착이 좀 됩니다. 그래서 뭐 차트 분위기상 단기 분위기상도 나쁘지 않아 보이고 반등 나온다면은 짧게 보건대도 여기 전고점 자리를 넘어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반등 나오면은 여기 자리가 지금 가격 전략으로 봤을 때 얼마냐면요. 한 88,000원짜리인데 한 9만 원 정도까지는 무리 없이 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돌파하면서 쭉 가준다면 다음 크게 볼 수 있는 자리가 여기. 그 다음 고점 자리들이 이제 열려 있는 게 저 위에까지 이렇게 쭉 열려 있거든요. 구간상으로는 우선은 9만 원 돌파하면서 이렇게 쭉쭉쭉 가는 게 좀 필요하기는 해요. 그래서 우선은 뭐 SM이 안정적인 거는 엔터주 중에서 지금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뭐 JYP도 말씀을 좀 드리고 있지만 JYP는 약간 좀 심심해요. 근데 JYP도 바닥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엔터주 전반으로 지금 시장 자체가 바닥을 좀 확인되면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시장이니까 그 포인트 보시면 좋을 거. 하나 더 보자면은 뉴진스도 다시 컴백한다고 하니까 하이브 같은 경우에도 살짝 바닥을 좀 확인되면서 돌리는 듯한 모습을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엔터주 중에서 만약 고른다, SM 싫어, 나는 뉴진스야 하시면 하이브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하이브 같은 경우에도 바닥에서 돌리면서 다시 올라갈 수 있고 또 하나 이제 민주당 압승을 통해서 중국과의 시너지 자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엔터주들도 나름의 그 긍정적인 부분이 이슈화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참고해서 보신다면은 나쁘지 않겠다. 그래서 오늘은 SM 말씀드려볼 테니까 엔터주 전반으로 해서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장에서 주목해볼 만한 종목 바로 SM이 나와줬습니다. NCT 드림, 라이즈 그리고 에스파 등 대표 아티스트들이 대거 컴백할 예정이니까요. 상승 모멘텀이 아주 충분한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오후 장을 대비할 필승 전략 그리고 유망주까지 살펴봤는데요. 저희는 이어서 텐베거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종목들이죠. 김선현 전문가의 수익률 베스트 탑 10 다시 한번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정오의 텐베거, 오늘은 아쉽지만 이만 여기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물러나기 전에요. 오늘 방송을 통해서 다뤘던 내용들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 정리해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내용 3가지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 시장 중동 리스크가 재점화되면서 강하게 조정받고 있고요. 오늘의 추천주는 SM이었죠. NCT 드림, 라이즈, 에스파 등 대표 아티스트들이 대거 컴백할 예정이고요. 또 오늘 오후 시장에서는 엔비디아 이슈에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상담 그리고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모두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투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그러면 이만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소식을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